학년 공개 토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뭐가 있었죠? 한 달 전에 우리가 남북 통일 토론 준비를 했어요. 우리 말고 이 국제 정세적으로 뭐가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있었죠. 그때 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근데 방문을 했을 때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남북회담을 시작했을 때는 주제가 평화통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평화통일이 아니었어요. 네, 몇 해 거듭될수록 평화통일의 주제이기보다는 적과 통일? 그거는 주제가 돼서 회담을 할 수가 없죠.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에 관한 거. 그건 뭐예요? 지금은 북한하고 휴전 상태여가지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쟁을 끝내는 게 종전선언. 종전선언? 네. 이번에 주제는 뭐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상회담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협상이었어요. 네. 왜 우리는 통일을 더 이상 주제로 할 수 없는가? 그리고 통일이 아닌 차선책인 제2의 선택인 협상으로만 가야만 하는가? 그것은 아마 통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제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겠지. 그치? 네.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자, 우리 남규현 어린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통일을 반대합니다. 네. 통일이 만약에 되면은 군대를 안 간다고 하지만 더 오랫동안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있잖아요. 네. 한국이랑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국방비를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교과 문제도 있어요. 교과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안 문제도 있고요. 북한 사람들은 존법 정신이 미미하대요. 또한 법률에 대해 잘 모를 것이고 북한이 마약 문제도 심각하대요. 북한에 있는 사개 범죄자들과 북한의 마약 문제가 만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북측 지역에 재개발 시간도 있어요. 네. 북한은 건축물을 부실하게 지었으므로 재개발 시간이 꽤 들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은 분단 국가. 반세기가 넘었는데 다시 통일을 하려면 힘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통일되는 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자체의 붕괴가 있습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한국에 비해서 11년 이상 낮고요. 그리고 네. 현재 북한의 인류 상태는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도 제대로 된 곳이 없고요. 약도 이상해서 북한 이사는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의료보험 시스템은 나날이 다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환경 문제는 땔감을 마련하려고 벌목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서 생태 복원이 필요합니다. 더 큰 오염은 핵실험에 대한 오염입니다. 게다가 공기도 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장이 있으므로 저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럼 이희삭 토론자님께서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귀한 남규현 토론자님이 말한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리고
그 언어는 북한하고 완전 다른 그래도 가로수가 거리나무라고 불리는데 북한에서는 그 거리나무를 가로수로 말할 것인지 거리나무로 말할 것인지 그게 문제고, 거기에다가 국기를 북한 국기로 결정한 거냐 아니면 한국 국기로 결정한 건가,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방금 전처럼 북한의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마약 문제도 방금 전에 자, 선생님이 그럼 이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다 토론자님들께서는 통일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들어본 결과 두 분께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전혀 다른 이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중에 더 이상 융합이 될 수 없는 상태인데 과연 통일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할 수 있는가? 통일은 정말 불가능하다. 라고 두 분께서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국토의 면적이 몇 배 이상 큰 독일의 경우, 또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가 북한과 남한 그 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격차가 있었던 소독과 동독,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통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도 똑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경우는 공산주의였고 서독의 경우도 민주주의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동독의 경우도 북한과 똑같은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고, 서독도 남한과 동등하게 풍요로운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극도의 그 이념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결국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독의 그 막대한 손실, 그리고 동독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희생 속에서 자신들이 희생해야 했던 경제적인 정말 손실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각오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도 이루었던 통일을 왜 우리나라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일은 그나마 서독이 더 잘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독은 북한처럼 잘 못 살지를 않고 그나마는 살았을 테니까. 그리고 돈 많은 서독과 남한도 돈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비용이 많이 들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금도 높아질 것이므로 독일은 돈이 많던 서독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규현 토론자님께서 어떤 추측에서 가져온 논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은 동독에 비해 얼마나 못 사는지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러든 빨리 네이버를 탁 털어서 할 수 있는 그치? 네. 24%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거의 그렇게 나오고 24%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제가 예. 24%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동독과 서독하고. 동독과 서독이요? 네.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요? 저는 그렇게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토론자님들께서는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들에게 통일이 정말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식량과 문화의 풍부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독일의 경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미래지향적이거나 그 인간적인 정말 그 긍휼함과 어떤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동포애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동독에서 나오는 자원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익들을 계산해서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이루었던 것은 미넨 근처에 있던 작은 도시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어떤 작은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작은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 기도회 때 그 통일을 염원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계속 퍼져가면서 촛불을 켜게 됐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민족이 감동의 물결에 휩쓸려서 통일을 그냥 이루어간 거예요. 전 국민이 통일을 원했고 그 물결이 베를린 장벽까지 타고 흘러가서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념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갈등 체제들을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만날 수 없는가? 그것을 향해서 정말 이 감동의 눈물과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베를린 장벽으로 뛰어들어서 통일을 이룬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뛰는 가슴이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돼서 이산가족이 만난다 해도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그 가정을 또 꾸리고 그래서 누가 누구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가족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단일 민족으로서 이 세계의 단일 민족인 유일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던 그 핏줄에 대한 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북한에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사는 그러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끼니를 굶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방방에서 엄청 많이 먹고 그러고 돈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그닥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풍요로운 삶에 비해 북한의 아이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는 통일은 어렵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통일은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우리가 소원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현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이념적, 교육적 다 모든 문제는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통일을 향한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대해 반박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응? 쉽지 않지?